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특별하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살면서 이렇게 직접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착한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이 쭉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바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귀가 참 얇아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흘려들을 줄 몰랐고 괄괄한 시모의 성격 탓에 저는 피로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고 저 모르게 빚보증에 빚투에 돈 개념이 이렇게나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거기다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시모는 본인 생일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며느리 자격을 운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자기 아들은 너무나도 과분하다고 하길래 비슷한 수준의 며느리를 얻으라고 하고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둘이서 알아서 준비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시댁에서도 따로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친정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 시골에 있는 땅에 돈이 묶이게 되면서 남편과 저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일찍 마치니? 아니요, 정시 퇴근인데요. 6시요. 아니 6시에 퇴근해서 여기 오면 7시가 넘을 텐데 음식 준비는 나보고 혼자 하라고? 무슨 음식이요? 어머 얘 좀 봐. 오늘 제사잖아. 결혼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시댁에 제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남편이 저에게 전달하는 걸 깜빡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많아 연차도 쓰기 어려워서 평소처럼 일을 다 하고 정시에 퇴근했는데 시댁에 갔더니 시모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기어코 일을 끝까지 하고 왔구나. 죄송해요. 미리 말하면 연차 쓰고 오후에 나오는 건데 오늘은 회사 일도 됐다. 알았으니까 저기 나물이랑 생선이랑 그릇에 담아라. 네.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시댁에 제사가 자주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면 제사가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제사를 없애는 게 가능해? 그거야 엄마 마음이지. 그리고 전부터 그랬어. 엄마가 나 결혼해서 며느리 생기면 제사는 다 없앨 거니까 빨리 결혼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제사 많은 건 신경 쓰지 마. 친정도 제사가 좀 있는 편이라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많이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모는 제사를 없애거나 줄일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6번이나 되는 제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시댁 일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정말 잘했거든요. 자기야, 이거 봐봐. 뭔데? 깜짝이야! 뭘 그렇게 놀래? 남편은 어느 날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오더니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장어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샀지. 요즘 장모님 말이야. 전하고 다르게 약해지신 것 같아서 몸보신 시켜드리려고. 뭘 그렇게 신경 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인데 당연하지. 장인어른도 장어 드시지? 아빠도 좋아하셔. 그런데 엄청 많은데 시댁도 갖다 드리자. 우리 집은 나중에. 그리고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장어 같은 보양식은 드시면 안 돼. 왜? 못 드셔? 그게 아니라 자기도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기운이 그렇게 넘치는데. 남편도 시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항상 어머님의 목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그만큼 아버님은 말씀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딱 봐도 어머님한테 잡혀 사시는 것처럼 보였죠.
시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머님이 결정하셨고 아버님은 그에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암튼 남편은 친정에 참 잘했기 때문에 시모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역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시댁에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 정도 하는 것도 다 예상하고 결혼한 거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딱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종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어머님도 딸이자 며느리로 사셨으면서 왜 그렇게 저에게 함부로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시댁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댁이란 이런 곳이다. 어떻게든 빨리 적응해. 오면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앞치마하고 주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명절에는 무조건 우리 집부터 오는 거야. 요즘 애들은 뭐가 처가 먼저 가고 그런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결혼을 했으면 남편 말에 따르고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았고. 에이, 그래도 요즘은 아니죠. 설에는 시댁 먼저 가고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고 이런 짓도 많아요.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우리 집은 그런 일 절대 없으니 그런 줄 알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제가 어머님을 바꾸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면 못하겠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님에게 저는 기가 센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좀 오너라. 어쩌죠 어머님? 저 오늘 약속 있어요. 무슨 약속?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난 또 뭐라고 친구들 나중에 보고 퇴근하고 와. 시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라고 하시는 거면 제가 약속 다 취소하고 가는 게 맞지만 이날은 어머님이 저녁에 목욕탕을 가야 하니 와서 아버님 저녁을 좀 챙기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취소하긴 어려우니 남편을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일 끝나고 여기 오면 피곤한데 무슨 우리 서진이를 보낸다고 해. 서진 씨 회사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저는 약속이 없더라도 퇴근하고 바로 시댁 가면 시간은 걸리는데. 아유 됐다. 오지마 그냥. 시모는 기분 이상하면 본인 할 말만 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과는 거의 매번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다른 며느리는 시댁에 어떻게 하는지 제 앞에서 말씀하시며 비교하실 때가 많았어요. 이건 뭐냐? 꿀인데 요즘 먹기 좋게 스틱으로 나왔길래 샀어요. 상자 안에 요거 들어있는 거야? 양이 너무 적네. 그리고 이거 진짜 꿀 맞아? 그럼요. 내 친구 며느리는 시댁이 오면 입이 떡 벌어지게 선물 사온다고 하던데 너는 기껏 사온 게 꿀이냐? 시모는 제가 뭘 사오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면 가품은 아닌지 또 전에는 꿀을 사서 시댁에 갔는데 진짜 꿀이 맞는지 의심부터 하셨어요. 이럴 때 남편이 나서면 시모는 또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디 봐. 뒤에 설명서 보면 알지. 오, 이거 진짜네. 설명 그거 가짜로 적으면 그만이지 뭐. 에이, 그럼 먹어보면 되는 거지. 하나 드셔봐요. 아유, 싫어. 맛있는데? 꿀 맞구만. 자, 엄마도 얼른 드셔봐요. 어때요? 맛있죠? 그래. 맛은 있네.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였는데 그래도 남편이 있어 항상 이쯤에서 끝나곤 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회사를 다니느라 주부로만 지내는 다른 며느리처럼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할 일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사회생활 없이 전업주부로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무래도 시댁 행사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연차를 쓰고 참석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럼 어머님, 저 회사 그만둘게요. 아니, 일을 그만두면 돈은? 우리 서진이 혼자 돈 벌라고? 너는 그 돈으로 편히 살고? 편히 살다뇨. 주부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도 주부로 사셨으니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시댁에 오라고 하실 때마다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때가 많은데 그걸 아시면서 매번 저한테 따지시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지 어쩌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다녀. 뭘 그만둬. 누구 아들 고생시키려고. 그럼 오늘은 됐고 주말에 시간 되면 와.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사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어머님이 하시면 기분이 나쁠 정도였는데 남편은 그저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잘 못하셨는데 자녀 계획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냥 두시면 되는 걸 굉장히 궁금해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3년 정도 둘이 재미있게 살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원한다고 해서 예쁜 천사가 바로 찾아와 주는 게 아니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신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장 임신 계획은 없었는데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소식이 없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나다. 네, 어머님. 나한테 할 얘기 없니? 무슨 얘기요? 이번 달도 아닌 거야? 뭐가요, 어머님? 좋은 소식 없냐고, 애 말이야, 애! 어머님은 소리가 워낙에 크셨는데 거기다 저하고 통화하실 땐 소리를 지르듯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아서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 남편이 그래도 대신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만 욕을 먹을 뿐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니 네가 왜 전화를 받아? 안 바꿔? 애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알아서 하기는 이러다 애 가질 시기 놓치면 그땐 어쩔래? 얼른 바꿔 빨리! 네 어머님, 너 이런 식으로 네 남편한테 내 전화 돌리고 그러는 거 친정에서 배웠냐? 그게 아니라 됐고 애부터 가져라. 애가 있고 없고 아주 다르니까. 당장 계획도 없었지만 준비를 하더라도 저와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때는 남편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시모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도 피곤해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었는데 시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뭐하냐? 저희 집에 있어요. 무슨 소식은 없고? 네. 내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엄마가 딸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요즘 20대도 애가 안 생겨서 시험관인가 인공수정인가 그거 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거 알아봐라. 어머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그리고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토를 달아. 내가 다 겪어보고 하는 말이야. 너네 애는 가질 거 아니냐. 그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 가져야지. 세워라 내워라 할 거야? 그러다 안 생기면 그땐 어떡할래? 난 분명히 말했다. 나중에 가서 내 원망 말아라. 그렇게 또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제가 시모의 전화에 기분이 상한 걸 안 남편은 눈치를 쓱 살피더니 엄마가 또 그 얘기해? 뭘 또 한숨을 쉬고 그래. 그럼 내가 웃을까? 그래도 엄마가 괜히 그러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좋게 생각하자, 어? 사실 시모에 대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안부 전화 강요부터 시작해서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도 많아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아침에 뭘 먹고 출근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도 있으셨는데 이건 남편이 나서서 며칠 안 가 더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참았던 건 남편이 친정에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한테도 자주 전화드리고 건강은 어떤지 물어보고 아빠의 취미도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시댁에 잘해야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모는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 시모의 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결혼식 때 나도 갔었는데 기억하려나? 네, 맞아요. 기억나요. 역시 알아보네. 그런데 그때보다 살이 좀 쪘네? 그래요? 요즘 빠졌는데. 시모와 둘이 있어도 불편한데 시모 친구까지 같이 있으니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날 제가 시댁에 간 건 어머님이 반찬을 줄 테니 가지고 가라고 해서였는데 시모 친구분은 저에게 시모를 대변하듯 막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니 왜? 온 김에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가지. 우리 서진이 약속 있어서 오늘 늦는다고 했다며. 점심은 집에 가서 먹을게요. 요즘 애들 탕돌하다더니 정말이네. 그래, 내가 그랬잖아. 이날 본 시모의 친구는 시댁 대소사를 모르는 게 없었고 여러모로 도움까지 받는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 대한 관심도 많아 보였는데 그래도 그럼 못 써. 내가 우리 며느리 같아서 하는 말인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듣는 게 좋아. 예, 그런 말 마라. 쟤는 내 말 안 들어. 내가 말했잖아. 그런 며느리 아니라고. 시모한테 잘해야지. 못하면 나중에 남편이 등 돌릴 텐데 그땐 어쩌려고 그래? 하여간 요즘 것들은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고생 좀 해봐야 시댁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어머님 하지. 네 입만 아프다 그만해. 그래, 그럼 가봐라. 시모와 시모의 친구는 제가 현관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너무 기분이 상해서 집에 도착 후 남편에게 모두 말했는데요. 남편은 친구들과 만나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저 때문에 기분을 망쳤다며 되려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해? 내가? 그래. 내가 언제 장모님 장인어른 나쁘게 말한 적 있어? 나라고 처가에 가면 불만 없는 줄 아냐고. 나도 다 있지만 참는 거야. 기분 상할 때도 많은데 너한테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잖아. 그런데 너는 어쩜 그러냐? 우리 엄마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나한테 와서 이러고 우리 엄마 나쁘게 말하고 네가 나라면 기분 좋겠어? 내가 어머님 욕을 했어? 오늘 시댁에 갔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좀 상했다고 한 건데? 나도 말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친정에 갔을 때 섭섭한 거 있었어? 뭔데? 말을 해봐. 그래야 나도 알지. 아, 몰라. 그러더니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친정에 가서 남편이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친정보다 시댁에 더 많이 갔고 친정에 가더라도 저희 엄마는 사위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자게 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밥 차려주면 나와서 먹기만 하면 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갔으면서 말을 저렇게 하니 더 속이 상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친정 가면 편하진 않겠죠. 아무리 장인장모라 해도 부모가 아닌데 편할 리가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모에게 들었던 저런 막말을 남편에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엄마가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을 오래 다니셨는데 되도록 수술은 피하고 싶어서 주사와 물리치료만으로 버티셨습니다. 아빠는 시골에 일이 생겨 잠시 내려가 계셨고 제가 친정에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남편이 가뜩이나 서로 사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저 모르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날 야근을 해서 토요일에 좀 늦게까지 자고 싶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작은 방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계속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할까? 지영이는 몰라.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해줘. 이거라도 건져? 아니면 그냥 둬? 빼면 오를까봐 빼지도 못하겠고. 미치겠네. 내가 돈이 어디 있냐. 이것도 대출받아서 넣은 건데. 너한테 줄 돈 있으면 왜 돈 걱정하냐고. 몰라. 딱 이번 주까지만 들고 있을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는다. 알았지? 저는 방문 앞에 서 있었는데 작은 방 문이 열리고 제가 서 있는 걸 본 남편은 깜짝이야. 왜 여기에 서 있어? 무슨 전화야? 동훈이 알지? 그래 알겠는데 무슨 통화냐고. 뭐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지. 그런데 왜 벌써 일어났어? 어제 늦게 들어와서 더 잘 줄 알았는데? 당신 설마 또 투자 그런 거 한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때 약속했잖아. 배고프다. 주말이니까 우리 라면 먹을까? 장 본 것도 없잖아. 남편은 당황하며 갑자기 말을 돌렸는데 주방으로 가더니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은 통화 내용 중에 대출이라는 말도 있어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출?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대출이라니. 나 그런 거 없는 거 알잖아. 얼른 먹어. 라면 불어. 방문이 닫힌 채로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잘못 들은 부분도 물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주식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았다고 한 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만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가 계시는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친정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시고 아빠도 시골에 가셔서 안 계시니 제가 친정엄마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서 보호자가 있어야 했는데 그래도 종일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저도 회사 일하면서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용이 신경 쓰였지만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이것저것 챙겨드렸는데 집에 가보니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점심만 먹고 바로 집에 온 건데 평소 낮잠을 잘 안 자던 남편이 자고 있으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핸드폰에서 무슨 알림이 계속 왔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바로 볼 거라 생각했는데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봤는데 매도 알림이었습니다. 주식을 하나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코인을 하고 있었고 들어간 돈을 보니 액수가 억대였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며 살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어요. 둘 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받은 월급은 보험료, 적금, 관리비, 생활비, 그 외 여기저기 나갈 곳이 은근 많아서 고정지출 빼고 나면 여유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외벌이보다는 형편이 나았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모으다 보면 점점 재산도 늘어가겠지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코인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 알게 되고 나니 너무 허탈했습니다. 저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 몰래 한 거라 더 기가 막혔고요. 소액으로 조금 해본 거라면 저도 모른 척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대체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서 코인을 한 건가 싶어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카드 대출이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 한도가 떠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카드 대출을 풀로 다 받아 썼더라고요. 그것도 카드사마다 있는 한도를 다 썼는데 연체 문자도 온 걸 봐서는 당장 여유도 없어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빚이 더 없는지 확인하다가
남편과 시모가 나눈 문자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 별일 아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았는데 당연했습니다. 억대의 돈을 잃게 생겼는데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라도 못 그러죠. 하지만 저는 일단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를 신경 쓰느라 정신도 없었고 며칠간은 엄마 무릎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병원에 계속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어머니 생신도 깜빡하게 되었는데요. 시모와 제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는 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할 일은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엔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엄마 무릎 수술은 아주 잘 됐는데 얼마 뒤 문제가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오래 머물 때가 많았는데 시모는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모 생신인 것도 있고 엄마와 병원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또 소리부터 질러댔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어머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저 지금 엄마 병원이에요. 뭐? 내가 오라고 할 때는 연차 못 쓴다고 그렇게 난리 쳐놓고 거기 갈 때는 잘만 쓰는구나? 그게 아니라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셨네. 그 얘기는 들었다. 무슨 죽을 병도 아니고 무릎 수술한 거 가지고 그러냐? 어? 간병인이 필요하냐 이 말이다. 어머님 말씀이 좀... 이것 봐라. 끝까지 아무 말 안 하네. 어머님은 제가 말할 틈도 없이 혼자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해서 기분은 상했지만 일단 엄마와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남편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여보? 여보! 왔어. 언제 왔어? 방금. 뭘 그렇게 보길래 현관문 소리도 못 들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짜증을 내? 무슨 짜증? 아이 말 걸지 마. 뭘 했냐고 물었을 뿐인데 남편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싸울 힘도 없어서 씻고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고 싶었는데 안 받으면 또 받을 때까지 하는 그런 분이라 받았습니다. 너네가 어쩜 그 모양이냐?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무슨 날이었냐? 어제요? 참나, 내 생일 아니냐? 1년에 딱 한 번 있는 생일을 어쩜 그렇게 잊어버려? 내 친구는 생일날 며느리가 아주 크게 생일상 차려줬다고 하더라. 작년, 재작년에는 나가서 외식했으니 이번에는 그래도 생일상을 차려주겠지 내심 기대했는데 이건 뭐 완전 잊어버리고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아, 깜빡한 건 죄송합니다. 제가 노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 수술하시고 무릎에 문제가 좀 생기면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나 땐 그러지 않았다. 결혼하고 친정에 가는 날은 손에 꼽았다고. 시어머님한테 꼭 물어보고 허락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친정이었어. 어머님,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많이 봐줬지? 어? 그래도 그렇지. 부모보다 시모가 먼저지. 아무리 이건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네 연락 기다렸다. 기다리다 너한테 내가 먼저 전화했는데 너 끝까지 내 생일인 거 모르더라? 넌 며느리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시모는 갑자기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빼간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네가 생각을 해봐. 며느리가 며느리다워야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토나 달고 지 혼자 잘났지 아주. 거기다 1년에 하나뿐인 시어머니 생일을 깜빡해? 네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라고 할 수 있냐?
안 되겠다. 진명이 내가 빼가야겠다. 너 같은 애는 쫓겨나 봐야 정신 차린다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쫓겨나면 되는 건가요? 뭐야? 알겠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시모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시모는 열이 받았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엄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넌 얼른 회사나 가. 너한테 볼 일 있어 온 거 아니다. 얘 어딨어? 너 이리 나와라. 왜 오셨어요? 뭐? 왜 오셨어요? 너 어제 나한테 한 말 그거 뭐냐? 쫓겨나 주겠다고? 이게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말로만 그럴 거라 생각했니? 내가 당장 내 명의로 돌릴 거야. 이 집에 내 돈도 들어간 거 알지?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돈이요? 무슨 돈이요? 내가 너네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내 아들한테 돈 줬잖아. 그 돈으로 이 집 얻은 거고. 그런데 고마울 줄도 모르고 시댁에서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 막 나간다 이거냐? 응? 뭔가 이상해서 남편 얼굴을 보니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딱 보니 돈을 받은 건 맞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것 같았어요. 뭐야? 시댁에서 1원 하나 지원 안 받았다거더니 어떻게 된 거야? 말을 해봐. 무슨 소리야? 내가 집 얻으라고 돈 줬는데 우리 서진이 모은 돈에 내 돈까지 합치니까 집 얻을 돈으로 충분했다고. 시끄럽고 너 나가. 짐 싸서 나가. 엄마, 왜 그래요? 넌 빠져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얘 이참에 버릇 고쳐놔야 해.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혼자 잘나서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 집안에서 나가려고요. 잘 생각했네. 지금 짐 싸. 그런데 제가 짐을 왜 싸요? 방금 네 입으로 그랬잖아. 나간다며.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라 이 집구석에서 나가겠다고요. 어머님 며느리 안 하고 어머님 아들 아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뭐야?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왜 자꾸 이 집 명의를 빼간다 만다 하시는 거예요? 이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뭐? 아니 이 집이 왜 네 명이냐? 내 아들 명이지? 서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저는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시모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너 무슨 수작 부린 거야? 수작이라뇨. 이건 어머님 아들이 동의한 건데요. 그리고 애초에 이 집은 공동명의였어요. 이날 제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시모가 저와 남편이 결혼할 당시 신혼집을 얻으라고 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 돈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 돈으로 처음 투자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그 돈은 이미 다 날리고 없는 상태였죠. 시모가 저한테 막말을 계속하자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 돈 제가 쓸 돈이 있어서 좀 썼어요. 뭐? 어디에?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디다 썼다는 거야? 친구 녀석이 투자할 곳이 있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그 돈 어떻게 됐어? 남편은 시모의 말에 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때부터였어? 뭐가 그때부터였다는 거야? 어머님 아들이 돈을 물쓰듯 하고 살았는데 그거 모르셨죠? 아마 어머님이 주셨다는 그 돈도 그렇게 날렸을걸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어머님도 아셔야지. 뭔데? 뭐냐고? 저는 남편의 폰에서 본 걸 다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님 아들이 빚이 생겼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그 빚 갚아주셨고요. 대신 집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꾼 겁니다. 이때 남편의 빚이 해결되고 나면 혹시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또 받을까 싶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 명의를 바꿨습니다. 아니, 너 정말이야?
너 벙어리야? 왜 말을 못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사위 빚 갚아주기로 했으면 그냥 해주는 게 맞지 무슨 명의를 바꾸라 말아야? 엄마, 그건 저도 동의한 부분이에요. 이날 저는 결국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계속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남편 놈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빚을 내서 코인을 하고 있는 걸 말이죠. 그런데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코인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남들 다 하니까 당신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거기에 쓴 돈이 대체 얼마야? 억이 넘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 서진아, 뭐 코인? 그 뭐시냐 비트코인 그거? 네, 맞아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얼마를 썼다는 건데, 응? 내가 말할까, 당신이 말할래? 아님 직접 보여드리든가. 너 바른 대로 말 못해?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코인에 쓴 돈을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천? 확실해? 네,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안 되겠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본 코인 투자 내역과 들어간 금액, 그리고 카드 대출 승인 문자 내역까지 제가 다 따로 찍어둔 걸 남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카드 대출 이거 이자 높은 거 아니야? 왜 아니에요?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죠. 엄마,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이거 기다리면 오른다고요. 제 친구가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건데 초반엔 정말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됐어? 응? 수익 없어도 일단 빼. 카드 대출이자 이건 무서운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진짜예요. 이렇다고 빼버리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요. 너 지금 마이너스 70% 아니야? 지금쯤 80% 됐을라나? 아이고 어떡해. 은행에서도 1억 대출 받으면 이자 감당하기 힘든데 카드 대출이라니? 너 어쩌려고 이래? 그리고 내가 집 얻으라고 준 돈은? 이걸로 벌어서 그 돈 그대로 엄마 돌려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예, 지영아. 우리 서진이 말을 들었지? 원래 주식이든 코인이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는 법이니까 좀 기다려봐라. 어? 내가 어제는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하다. 나도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니까 그냥 잊어.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이런 걸로 갈라선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이혼남의 빚쟁이까지 되는 건 못 보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사실 시모는 집사라고 준 돈을 남편이 다른 곳에 쓴 거나 지금도 빚이 있다는 건 모르고 있었지만 친정에서 한번 빚을 갚아줬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번에도 저희 집에서 갚아줄 거라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시골 땅이요. 남편이 말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러세요? 제가 남편이 또 다른 빚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뒤졌을 때 시모와 남편이 나눈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시골 땅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모들하고 공동명의였어요. 그런데 이모들이 땅을 팔자고 하는 중에 엄마는 이모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돈으로 주고 대신 엄마 단독 명의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여윳돈이 땅에 묶이게 되면서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게 됐었죠. 물론 지원을 바란 적 없었지만 엄마는 내내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으로 사고 쳤을 때 고민 없이 바로 도와주셨던 거고요. 물론 갚아주는 대신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그래도 빚 갚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큰 도움 주신 건 맞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빚이 생겼을 때 저희 친정에서 도움 주신 거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시골 땅에 대해서 남편이 얘기했던 게 그거 믿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제 차지가 될 거니까 친정에 잘하고 살라고 하신 거 어머님 아니시냐고요? 문자에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있던데요?
지영아, 그래도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잘하고 산 건 내 진심이야. 너 그거 잘 알잖아.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너 진심 아니었잖아. 내가 친정에 잘하면 내가 시댁에 자주 불려가도 아무 말 못할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 제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문자에 저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 결혼하고 처거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엄마 서운하다. 에이, 엄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처가에 잘해야 엄마가 지영이를 자주 불러도 걔가 아무 말 못하죠. 다 엄마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 집에서 너 부려먹는 거 아니야? 전혀요. 저 처가 가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밥 차려주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고 온다고요. 제가 이 정도도 안 해봐요. 지영이 쟤 할 말은 다 하는 앤데 엄마가 부른다고 네 하고 가겠냐고요. 그리고 장모님 시골 땅 곧 단독명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아요? 나중에 저한테도 좀 떼어줄지. 일단 장모님이 저 힘들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 적당히 비위 맞추면 돼요. 장인어른하고 낚시 가는 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니까 해야지 별 수 있어요? 어제 남편도 어머님 생신인 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건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며느리 자격 없다고 하셨으니 어머님 아들한테는 아들 자격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부모님 생신은 자식이 챙기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저희 부모님 생신 챙겨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매번 제가 알아서 준비했고 어머님 아들은 참석하기만 했죠. 저희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어머님 생신 딱 한 번 깜빡했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집 명의를 가져갈 테니 각오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정말 이 집이 남편 명이었다면 저더러 나가라고 하신 말씀 아니었냐고요? 말씀대로 나가드릴 테니 어머님 아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며느리 얻으세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나한테 당신은 너무 과분하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난 당신이 돈으로 사고 칠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 남편은 저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이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향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두면 어련히 알아서 잘 살까? 왜 매번 이래, 엄마? 아니, 난 너희 잘 살라고 그런 거지. 간섭 안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지영아, 난 너한테 이혼 얘기 한 적 없어. 엄마가 그런 거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나가라니 어쩌겠어? 그리고 나도 너같이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 안 그럴게, 어? 이미 한 번으로 좋게. 그때 분명 약속했지? 엄마 아빠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한다고. 그런데 또? 이거 갚아주면 그땐 또 뭐가 나오려나? 안 그럴게, 어? 진짜 이번 한 번만 해결해주면은 나 다시는 코인이고 뭐고 손 안 댄다고. 그래, 역시나. 당연히 또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구나. 엄마, 대체 왜 나서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깟 생일이 뭔데? 한 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날 시모는 자기 아들이 이혼당하고 빚에 허덕일 게 눈에 보였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요. 대답하고 나가. 뭘요? 이혼 안 한다고? 내 아들하고 이혼 안 하고 산다고? 내가 오늘 이후로 너네 집에 안 오마. 너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럴게. 어? 둘이 애를 갖든 말든 그것도 너희 알아서 하고 내 생일상 앞으로 안 차려줘도 된다. 왜 당연한 것들을 선심 쓰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친정에도 못 가고 시댁에서 종처럼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저도 그렇게 살길 바라신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런다고 하잖아. 저는 이날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는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넘어서 출근했는데 회사에 있는 내내 시모와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빚이 있어서 어떻게든 저와 이혼을 안 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동채무도 아니고 저 몰래 큰 빚을 졌으니 이혼 사유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눌 재산도 없었기에 남편과 저는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는데
이후 남편의 인생이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무리하게 받은 카드 대출로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상당했는데 월급을 받으면 이자를 내고도 돈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쉬울 수밖에요. 이혼과 동시에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삭제도 했는데 다 정리되고 나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그냥 왔어. 몰골이 그게 뭐냐? 살이 좀 빠졌나? 오랜만에 본 전 남편은 면도도 안 했고 머리도 지저분했고 제대로 씻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도 건강도 엉망인 듯 보였어요. 우리 이제 볼 일 없는데? 알아. 그래도 너 생각이 제일 많이 나잖아. 술 마셨어? 조금 마셨어. 저는 전 남편에게 그만 가보라고 좋게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전 남편이 새벽 2시든 3시든 술을 마시고 찾아와 벨을 눌러대더라고요. 벨만 누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앞집이고 아래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달래서 보냈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부부로 같이 사는 내내 말다툼을 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뒤 또 찾아온 전 남편은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문을 안 열어주니 현관문을 발로 차고 평소엔 들어본 적 없던 거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이씨, 문 열어! 열어! 나 혼자 억울해서 못 산다. 너도 똑같이 힘들어야지. 왜 나만 이렇게 사냐? 돈 내라! 내놓으라고!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걸 알리 없던 전 남편은 계속 현관문 앞에서 소리치고 난동을 부리다 곧 도착한 경찰에 잡혔는데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전 남편은 혀가 꼬인 상태로 저에게 폭력까지 쓰려고 했습니다. 뭐야, 설마 네가 불렀어? 너 이거 스토킹 범죄야. 너이씨, 이리 와! 이리 와!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이 여자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 남편이라고요. 그래도 이건 범죄 맞습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너, 내가 가만 안 둬. 다음 날 전 남편은 술을 깨고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그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전 시모까지 찾아왔지만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징역 6개월과 30시간 스토킹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전 남편이 반성하고 똑바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전 남편을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듣기로는 여전히 빚을 갚느라 힘들게 산다고 들었는데 전시모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 빚을 갚아주려고 한다는 것까지 듣고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과 엮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많았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런 인생이 참 감사하게만 느껴집니다. 친정엄마도 무릎이 좋아지셔서 거동도 잘하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